네, 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몇 번째 미팅이죠? 26번째 미팅.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너무 바빠서 논문 제대로 읽지는 못했습니다. 제대로 읽진 못했지만 논문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앱스트랙만 허다닥 읽고 네, 혹시나 이제 보시면서 좀 재밌어 보인다 하시면은 네, 그냥 이런 것도 나왔구나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실까봐 몇 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내용 짱 많아요. 오늘 뭐 저희 셋이서 엄청 많습니다. 오늘 거의 뭐 한 평소에 한 2, 3주치를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처음 거부터 소개드리자면은 핑스라고 논문이 나왔는데 어 라지 스케일 비주얼 라이다 슬램을 하는 건데요. 두 개가 섞였습니다. 두 개가 섞였는데 뭐가 섞였냐면은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섞였고 그리고 디스턴스 필즈라는 게 섞였습니다. 이제 SDF, 뭐 사인드 디스턴스 필즈 이런 걸로도 리컨스트럭션의 방법들을 말하는데 그거랑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제 임플리시트 뉴럴 맵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은 PR 본, 그 이제 본 대학에서 나왔는데 여기가 그 이제 슬램 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만한 시릴 스타크니스 교수님 랩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랩실은 옛날부터 이런 뉴럴 라이다 맵 만드는 걸 좀 많이 했어요. 코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예전에 나왔던 거 뭐였지? 핑스 나오기 전에 핀슬램 이것도 뉴럴 라이다 맵 만드는 거였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냥 기존의 라이다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찍고 나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이드 디스턴스 필드로 바꾸는 이런 그런 논문이 이거를 이제 스파스하게 담고 있지만 덴스하게 바꿀 수 있는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거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지금은 네, 그 어디야 핑스로 올린 것 같습니다. 핑스면 이제 비주얼 라이다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주얼 부분이 아마 지금 이 가우시안 스플리팅 하는 부분으로 들어간 것 같고 네, 라이다랑 이런 걸 디스턴스 필드랑 이런 걸 들어가서 어쨌든 두 개를 짬뽕을 한 것 같습니다. 논문 코드는 아직 공개 안 됐고요. 논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제 eSAM이라는 건데요. eSAM은 Embodied SAM을 줄인 겁니다. Embodied AI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3D 공간 안에서 네, 그 이제 AI를 로봇에 탑재했다라는 거가 이제 사실상 Embodied AI의 기본이 되잖아요. 근데 이 로봇이 AI를 가지고 주변 환경을 인식을 잘 하면서 이제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뜻은 공간을 잘 이해하는 건데요. 공간을 SEM 있죠. Segment Anything 모델. 그것처럼 이제 돌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D의 SEM을 돌린 건데, 근데 그게 온라인, 이게 실시간으로 돌아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온라인 Segment Any 3D Thing 이름 되게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어붙이는 거죠. 글로벌 맵 위에서. 뭐 아마 여기서 뭐 그냥 비주얼 오도메트리 같은 게 돌아가고 이게 붙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포인트끼리 계속 붙여나가면서 하는 건지는 저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요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요즘 뭐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이거랑은 또 결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다음 거 소개드리자면은 하이어 슬램 플러스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좀 이상한데 네. 슬램 플러스 플러스랑 하이어는 뭘 붙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뉴로 심볼릭 시멘틱 슬램, 하이라키컬 카테고리컬 가우시안 스플리팅 뭐가 굉장히 복잡한데 기존에 있는 그 시멘틱 슬램에다가 가우시안 스플래팅에다가 그리고 3D 제네레티브 모델 세 개를 좀 섞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루카 칼로니 교수님 랩실에서 나온 키메라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뭐 클립 개념이랑 3D 제네레티브 모델에 들어가는 쉐입 임베딩 같은 것들이 전부 그냥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문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구절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General Hierarchical Representation이라는 이 부분이 네, 이 오브젝트들 간의 상관관계를 잘 표현합니다. 씬 안에 이제 큰 오브젝트들, 중간 오브젝트들, 작은 오브젝트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이게 뭐 스트럭처, 벽이다, 바닥이다 이런 것들 또는 이제 퍼니처다, 뭐 가구다 이런 걸로 카테고리 나눠져 있고 스트럭처도 서피스로 되어 있는지 뭐 다른 걸로 되어 있는지 뭐 벽, 바닥 이런 것도 있고 액세시빌리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뭐랄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인가? 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건가? 창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건가? 테이블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고요. 네. 테이블은 이거 퍼니처로 들어가는군요. 액세시빌리티가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심볼릭 레프레젠테이션도 이렇게 많이 나눠져 놨다 하고, LLM을 통해서 이런 액세시빌리티나 이런 컨텍스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쉐입에 대한 거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쉐입 임베딩이 들어간 것 같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조금 더 깊게 저도 읽어봐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멘틱 슬램의 하이라키컬 싱그래프의 비주얼 랭귀지 모델의 3D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다 잘 비벼져 있는 논문인 것 같아갖고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넣었나 라는 관점에서 볼만할 논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만한 거는 S그래프 2.0입니다. S그래프는 예, 싱그래프 쪽 논문인데 룩셈부르크 대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MIT 스파크랩에서 나온 그 키메라 관련 그쪽 그쪽 연구들은 이제 비주얼 슬램을 하는 건데 S그래프 이쪽은 라이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다로 싱그래프 기반 슬램을 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2탄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Hierarchical Semantic Optimization and Loop Closure for Slam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슬램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네, 이 S그래프라는 걸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 보시면은 지금 가장 아랫단에는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 있고요. 거기서 트라젝토리 관련한 것도 싱그래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위에 공간에 대한 것도 룸스 레이어라 해가지고 이제 벽들 하고 또 이제 네, 그 방들 그리고 월스 레이어라고 벽들 이렇게 있고요. 이것들 모아서 플로우 레이어라고 해갖고 한 층에 있는 것들 이렇게 모읍니다. 근데 S그래프 2.0은 1.0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1.0까지는 사실상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제가 제 기억으로 여기만 있습니다. 3D 라이다에서 로봇 인코더랑 이 라이다 데이터 넣어서 오도메트리를 추정하고 거기서 룸 세그멘테이션, 플로어 세그멘테이션, 플레인 세그멘테이션 해갖고 바닥이랑 벽 구분해가지고 그냥 이런 싱그래프 만드는 걸로 끝났는데 여기서 루프 클로저랑 이런 거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제이션에 들어가요. 그래서 방 단위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 그리고 바닥이랑 벽 단위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결국 그래서 S그래프 2.0은 쉽게 표현하자면 한 줄로 표현하자면은 기존의 S그래프에다가 시멘틱 정보 들어가고 바닥을 기반으로 하이라키컬 루프 클로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바닥이나 그 방 단위로 해서 하이라키컬 옵티마이제이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깨끗한 가우시안 스플랫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그래프로 어디를 찍으세요라고 가이드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걸로는 이건데 어, 다음에 한번 더 읽어보고 확실하지 않은 거였다면은 또 네, 정정하는 걸로 또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이미지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여기서 그냥 카메라 포즈랑 매칭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매칭이 된 애들, 그리고 안 된 애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왜냐면 매치는 굉장히 쉽거든요. 매치 스코어는 막 로컬 피처 매칭 해본 다음에 잘 매칭됐다 안 됐다를 구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잘 된 것만 가지고 가우시안 스플랫을 만들고 안 된 부분은 이제 이걸 가지고 네, 그래프 가이드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네, 이거 확실하게 보고 나서 다음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뭐 옥주트리 만든 다음에 거기서 빈대에다가 더 뭔가 넣는다랬던 걸 기억이 나는데 머릿속에서 헷갈립니다. 지금 설명하면서. 다음에 제대로 읽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여드릴 논문은 Ride Registration with Visual Foundation 모델인데 요즘 굉장히 다이노2 많이 쓰는 논문들 많이 나오죠. 새로운 것들에다 적용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wolfram 버가드랑 그리고 다비드 스카라무사 이 두 교수님이 슬램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네, 이 두 분의 랩실의 합작 연구로 나온 것 같고요. 이 wolfram 버가드 교수님 쪽에서 이제 라이다 쪽 많이 쓰시고 다비드 스카라무사 교수님은 사실상 뭐 드론이랑 이쪽 많이 하시는데 네, 그냥 학생분 아마 이렇게 보내셔서 한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두 분의 학생들끼리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라이다 스캔을 얻고 나면은 보통은 두 가지 방식으로 라이다랑 라이다 매칭을 해요. 첫 번째로는 그냥 그 ICP, 그냥 무지막지하게 ICP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모션 모델 기반으로 그냥 좀 ICP를 하는데,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라이다 스캔 안에서 벽들을 뽑거나 아니면은 뭐 선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선끼리 매칭하고 벽들끼리 가까워지려면 라이다 포인트들이 어떻게 얼라인 돼야 되는가를 많이 푸는데, 근데 이 벽 뽑는 거랑 라인 뽑는 거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게 이제 라이다 스캔이 있고 주변에 카메라가 또 있다고 하면은 카메라 이미지다가 다이노 피처를 뽑으면은 이런 식으로 CNN 피처가 나올 겁니다. 이 CNN 피처를 저희가 카메라랑 라이다 사이에 익스트린식을 알고 있으니까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그걸 덮는 겁니다. 그러냐 엎어 씌우면은, 그러면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위에 이 부분은 카메라에서 이런 피처가 나왔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여기는 뭐 어떤 특정 부분은 초록색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스캔에서 봤을 때는 거기는 빨간색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 아무래도 두 개가 맞지 않는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매칭을 안 해주는 거고요. 둘 다 초록색이 나오면 여기는 아무래도 같은 공간이지 않을까. 둘 다 빨간색이 나오면 여기도 같은 공간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란삭 ICP라니까 엄청 잘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이다 레지스트레이션을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할 때 카메라가 있으면 좀 더 쉽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라이다랑 카메라를 그럼 같이 쓰는 도메인이 어딨나라고 하면은 자동차 자율 주행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뭐 루프 클로저를 한다던가 리로컬라이제이션 한다던가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Compression in 3D Gaussian Splatting에 대한 서베이 논문입니다. 가우시안 스플랫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가 아닌 가우시안 스플랫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그런 가우시안 스플랫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쳐내고 나니까 뭐 그 용량이 메모리 사용량이 뭐 10분의 1로 줄었고, 그래서 렌더링도 훨씬 빨라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지연님께서 커버해 주셨었던 논문도 많이 있고요. 뭐 라이트 가우시안이라던가 컴팩트 GS인가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종류의 논문들을 싹 정리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서베이 논문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unstructured compression, structured compression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로닝, 퀀타이제이션, 엔트로피 코딩, 그래프 베이스드, 앵커 베이스드 뭐 이런 식으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텍소노미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리가 되어 있고 각각의 방법들마다 논문들 뭐가 중요한지도 설명해주고 방법론도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로 시작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논문은 페스터라는 논문인데요. 요즘 더스터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핫하죠. 더스터나 마스터가 요즘 굉장히 핫한데 이 두 개의 논문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지가 두 장이 있었을 때 가지고 이 이미지 둘 사이에 포즈를 구하고 그리고 이 두 개가 보고 있는 3D 스트럭처를 복원을 하는데 인풋이 무조건 두 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 장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두 장, 그러니까 1번째, 2번째, 그리고 2번째, 3번째, 1번, 2번째, 말이 이상하네요.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 페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페어, 이렇게, 풀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네, 좀, 뭐랄까요, 비효율적인데, 그럴 바에는 천장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251 FPS의 피크라고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조금 제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한 1000장을 한 번에 넣었더니 1500장을 한 번에 넣었더니 걸린 시간으로 나눠 보니까 251 FPS 정도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더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장을 내면은 빨리 되지만 8장을 내면은 순차적으로 돌면서 굉장히 느리게 되고 32장을 내면은 메모리도 금방 빨리 차버리고 48장을 내면은 아웃 오브 메모리가 돼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1000장을 넣든 1500장을 넣든 A100 하나에서 1500장까지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라고 했더니 이 안에 이제 VIT나 트랜스포머를 많이 쓰는데 LLM에서 가지고 온 테크닉을 넣었더니 굉장히 빨라지고 메모리도 적게 쓰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어텐션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GPU를 또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어텐션에서 그 요즘 플래시 어텐션이라고 하는 어텐션을 굉장히 그 KB 캐시를 잘 이용해가지고 빨리 연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플래시 어텐션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고 딥스피드 제로 2라는 게 있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뭐 막 GPU를 여러 개 쓰는 거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랑 포지셔널 임베딩을 인터폴레이션하는 방법, 그리고 텐서 패러렐리즘 이런 거를 이제 쓰면은 다 연산을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메모리도 적게 쓰고 연산도 빨라지더라. 라고 해서 기존의 더스터가 못하는 거를 패스터는 한 번에 많이 넣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 번에 다 뚝딱 넣으니까 바로 그냥 맵이 뚝딱 나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페스터의 가장 빠른 FPS 251 FPS는 224 곱하기 224의 이미지를 108개를 넣었을 때 나왔다라고 합니다. 224면 굉장히 작기는 한데 이건 뭐 트랜스포머의 VIT가 쪼개는데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이것도 그냥 필요한 유즈 케이스에 맞춰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혼자서 20분을 해버렸지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분이니까 질문이 있으면 2분만 빠르게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컨트리뷰터로.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현우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저도 좀 오늘 준비해온 건 많은데, 약간 좀 넓고 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분야도 SFM 쪽 좀 이제 유비로서 좀 보고 있는데, 좀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랑, 그다음 좀 쓸만한 라이브러리들을 좀 정리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SFM 쪽에서는 H록이라고 불리는 이제 하이라키컬 로컬라이제이션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SFM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콜맵과 매우 동일한, 그런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아키텍처인데, 이제 좀 다른 점은 이제 CNN 모델을 활용을 해서, 로컬 피처랑 글로벌 피처를, NN 레이어에다 넣어서 이제 포즈를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피처맵을 뽑아내는 이제 그런 이제 아키텍처가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콜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프트를 쓰잖아요. 시프트보다는 좀 더 강인한 피처맵을 뽑을 수 있는 걸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널프 스튜디오 같은 데서도 이제 탑재가 되어 있어서 기존에 보시던 콜맵과는 매우 이제 확연한 차이를 낼 수 있는 피처맵을 뽑을 수 있는 이제 하이라키컬 로컬라이제이션 요거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뭐 GitHub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네, 아이고 화면이 네, 보시면은 이제 매우 쓰기 쉽게 뭐 도커까지도 되어 있고 이미 좀 많이 공식력이 이제 있는 그런 레퍼지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콜맵 쓰다가 뭔가 콜맵이 좀 구린 것 같아 하면은 이제 요 하이라키컬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점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소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녀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녀석도 하이라키컬 로컬라이제이션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픽셀 이제 그 일종의 그 이제 그래프 구조랑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이제 옵티마이저를 좀 넣어서 좀 더 개선한 모델도 있습니다. 픽스 SFM이라고 얘도 이제 하이라키컬 로컬라이제이션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또한 네, 이제 피처맵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매우 잘 뽑을 수 있고 이 또한 이제 딥러닝 방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콜맵보다는 매우 강인한 성능과 더 많은 피처를 뽑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요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제가 최근에 콜맵 쓰고 있는데 콜맵이 자주 실패를 하더라고요. 피처 매핑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 가비지를 넣어서겠지만 가비지를 넣어도 실패하지 않는 녀석들을 찾다 보니까 요 두 녀석이 이제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이미 이제 좀 이쪽 기존에 SFM 쪽 많이 하시던 분들은 이제 많이 써보셨던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아까 살짝 보셔서 아시겠지만 슈퍼포인트를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이제 콜맵보다는 좀 더 강력한 피처 맵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라는 게 있고, 이제 글로브 맵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글로브 맵이라는 친구는 나름 조금 최근에 나온 친구예요. 최근에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 또한 이제 차이점은 이제 글로벌 포지셔닝, 그러니까 이제 전체 포즈를 어떤 이제 특정 이미지 씬에서 위치해서 추정을 할 때 그 전반적인 위치를 찾아서 좀 더 글로벌 옵티마이저를 후 처리가 아닌 이제 근본적인 포지셔닝을 찾을 때부터 다시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더 글로벌한 그런 정보들을 다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덴스하고 더 정확한 그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랑 포즈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친구들도 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요즘은 다 가우시안 가지고 비교를 하죠. 네, 그래서 뽑은 포인트 클라우드로 얼마나 더 잘 구현을 했냐 하는데, 사실 육안으로는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좀 막상 쓰다 보면은, 제가 요 앞에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써봤는데 생각보다 그 이제 현실 데이터 가지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이런 퀄리티가 나오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튜닝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뭐 파라미터 튜닝하기에는 뭔가 이제 극적인 차이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글로브 맵처럼 이렇게 좀 아예 다른 어프로치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좀 더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조만간 써볼 예정인데 이것도 한번 쓰게 되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유명한 친구인데 앨리스 비전, 매쉬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 모델이나 오픈 소스가 아니고 앨리스 비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SFM 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이미 상당히 유명한 사이트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퀄리티가 있는 그런 소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툴로서 이렇게 노코드로도 가능하고 툴로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SFM을 조금 해보니까 코딩을 하는 것보다는 툴을 만지는 시간이 좀 더 많더라고요. 네, 뭐 널프 스튜디오도 비슷한 이유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툴도 어떻게 좀 써볼 수 있으면은 나쁘진 않겠다.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라이선스가 MKL 라이선스긴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이라면 일단 한번 써보고 여기서 좀 얻을 만한 인사이트나 아니면 간단한 뷰어 정도로는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좀그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제가 지금 까먹긴 했는데, PCL이라고 이름은 매우 단순한 친구인데, 요거는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어떤 다른 포맷으로, 뭐 이를테면 이제 HTML 같은 걸로, 요런 걸로 포매팅을 해서 변환을 할 때 필요할 때, 고를 때 매우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도 딸딱 이렇게 실행 버튼만 하면은 바로 파일이 떨궈지고, 그래서 매우 이제 활용도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인트 클라우드 만지시는 분들은 이것도 네, 써볼 수가 있고, 참고로 요노바는 이제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비싼 쿠다나 GPU 없이도 웬만한 이제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도 매우 유명한 것 같습니다. 스펙테큘러 AI라고 하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SFM 툴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비주얼 슬램에서 쓰이는 이제 그런 SDK 같은 건데, 얘도 이제 뭐 포즈를 추정하거나 아니면 트래킹을 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래서 장점은 C++이랑 파이썬이랑 둘 다 지원을 하고, 이렇게 최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활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어로도 쓸 수 있고, 아마 좀 더 로우 레벨에서 만질만한 그런 이제 툴이기도 하고, 일단 사실 소개드린 이유는 아파치 라이선스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아파치 라이선스나 MIT 라이선스 위주로 보고 있는데, 이 친구도 활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뭐 다이노 소개해드렸는데 최근에 다이노 X라는 녀석이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노 X도 역시나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특징은 이제 텍스트, 그 다음에 뭐 사진 정보 아니면 기타 정보들을 다 때려 넣으면은
네, 다 해준다. 네, 물체 찾고, 마스킹하고, 키포인트 뽑고, 뭐 캡션 넣고, 네, 전형적인 비주얼 랭귀지 모델 같은 그런 녀석인데, X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도 좋다. 그래서 뭐 웬만한 이제 기능들보다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다이노 X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도 매우 짱짱하고요. 이것도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에이션 할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써볼 것 같은 그런 이제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다이노 X도 최근에 나왔다. 그리고 네, 이 친구도 최근에 나온 이제 오픈 소스긴 한데 이것 또한 네, Spatial Awareness Enable Effective Embodied Representation이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제가 아까 용도를 확인을 했었었는데 네, 그 얘도 그 3DGS처럼 이제 유럴 렌더링하는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고 얘는 이제 모델이라든가 이런 소스 코드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얘도 이제 그런 볼륨 매트릭 렌더링 같은 경우 활용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얘도 아직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이 또한 활용도가 매우 높고 그다음에 시뮬레이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또한 MIT 라이선스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써보시려면은 써도 괜찮다. 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비디아 나왔습니다. 또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리얼리티 캡처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트윈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RTX GPU 가지고도 쓸 수 있다 해서 이제 드론으로 쫙 찍어 놓고 시뮬레이션 해서 이렇게 가우시안 뷰로 만들 수가 있고 싱그래프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런 이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RTX 같은 계열의 그 GPU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올라온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가져다 써야지 한번 봐야지 까지였고 이제 약간 좀 상남자식으로 가면은 약간 고전 이제 3D 툴들 아마 요거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 이렇게 아실 것 같은데 씹플풀로 씬으로 짜서 이렇게 메시나 볼륨 매트릭을 만들어서 하는 라이브러리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펀더멘털하게 공부할 일이 있다면은 이쪽을 참고하는 것도 매우 좋아 보인다. 뭐 이를테면 폴리곤 눌러보면은 이제 폴리곤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 C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명과 함수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고전틱한 사이트고 문서도 매우 고전틱한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좀 펀더멘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툴인데 안에 보시면은 C로 짜는 예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꽤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친구로 VCG라는 친구도 있는데 요거는 이동이 안 되네요. 왜 그럴까?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3D 모델링에 활용되는 C 기반의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건 이 부분이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화면을 하나밖에 못 봐서 퀘스천이 왔던 걸 몰랐네요. 네. 잠깐만요. 네. 주로 이제 형기님이 얘기해 주셨던 얘기들이 많군요. 네. 네. 그러면은 따로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발표자인 이상윤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좀 오늘은 간단한 주제로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인바디드 AI에 사용되는 시뮬레이터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베이 논문 하나를 참고를 했고요. 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시뮬레이션 이용하는 이유는 로보틱스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실제 세상을 컴퓨터 속에다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시뮬레이션에서 학습된 어떤 딥러닝이나 강화학습과 같은 그 결과를 실제 세계에 있는 로봇에다가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식을 어떻게 하는지가 또 하나의 큰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얀 르푼 선생님께서 만드신 제파, 그런 제파 아키텍처가 이런 데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가 되게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면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너럴 시뮬레이터라고 하면 일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시뮬레이션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건너뛰고 이제 리얼씬 베이스드 시뮬레이터라는 장르부터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로보틱스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로봇 청소기나 아니면 집에서 어떤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그런 로봇들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바깥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로봇도 로봇이지만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넓은 파이가 큰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모사를 해서 집에 있는 어떤 의자나 싱크대, 벽과 같은 것을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고 로봇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실제 환경을 언리얼 엔진 5나 아니면 유니티로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요. 뭐 최근에 나온 이 제네시스와 같은 시뮬레이터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재를 했고 그 이외에는 가장 최신으로 널리 쓰이는 거는 이제 MIT에서 만든 TDW 3D 월드라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이제 이 시뮬레이션 간단하게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유체나 어떤 소프트 바디 그런 뭐 꼭 당체를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디오도 되게 리얼하지만 이 전에 보면은 뭐공 같은 게 되게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이제 소리도 같이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멀티모달 학습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개의 로보틱스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최신이라고 해봤자 2021년도지만요. 그런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TDW와 같은 시뮬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2017년에 나온 AI 토르 같은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100편 이상의 연구 논문에서 사용이 된 굉장히 유서 깊은 시뮬레이션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이토르랑 로보토르라고 이제 이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차이점은 잘 모르겠지만 이 로보토르가 아마 로보틱스 쪽에 좀 더 시뮬레이션을 편하게 만들어 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유니티다 보니까 조금 언리얼에 비해서 조잡하기는 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이 존재했고요. 과거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메타폴트 3D라는 시뮬레이션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되게 유명한 시뮬레이션입니다. 2018년에 1년 뒤에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위랑은 좀 다르게 이제 어떤 오브젝트랑 상호작용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슬램을 하거나 아니면은 씬을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주로 이용이 되었던 그런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로봇이 위치를 이렇게 읽어서 씬을 어디를 봤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되게 유명하기는 한데 동영상이 되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의미론적 세분화 이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 대한 벤치마크에서 항상 들어가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인바디드 AI가 어떤 물체랑 상호작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이터, 얘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서 뭐 다시 맵을 읽고 그리고 벽을 뭐 분할하는 뭐 그런 연구에 주로 사용이 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예 집을 타겟팅을 한 건데요. 버추얼 홈이라는 것도 이제 있어서 가져왔는데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진 않지만 이건 아예 이제 집을 타겟팅을 해서 만든 시뮬레이션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시뮬레이션인 거예요. 여기다가 를 놓는다든지, 놓는 건 아니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어떤 집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꾸미는 것과 같이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최대 마이너한데 이런 버추얼 홈 같은 거는 마이너한데 이제 헤비팻 이건 메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 오픈 소스로 만들어졌고요. 여러 가지 파이토치라든지 아니면 라마와 같은 것들이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됐는데 메타에서 시뮬레이션도 오픈 소스로 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헤비드 심, 랩, 챌린지가 있고요. 심이 이제 기본 옵션이고 여기다가 강화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랩.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벤치마크 또는 어떤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만든 게 여기 헤비트 챌린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게 이 헤비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 로봇에 있는 사람 피부색까지 바꿀 수가 있고 로봇이 어떤 센서를 가지는지 그런 것까지 다 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는 백인이었는데 피부색이 자꾸 변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제 맵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로봇가 갖고 있는 센서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그런 자유도가 높은 오픈소스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만들어진 메타 AI 거니까 유명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번 AI 스터디 때도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인바디드 AI에서 가장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로봇 팔과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물체를 짓는 게 가장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피엔이라는 거는 그런 사람이 손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객체 상호작용에 특화된 시뮬레이터고요. 보시면은 소리가 좀 크네요. 로봇가 냉장고 문을 연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을 연다든지 뭐 배칭 또 뒤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런 것에 아예 특화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버킷도 들고 이런 것도 이제 줬다 놓고 캐리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피엔이라는 시뮬레이션은 위에 거랑 다르게 이제 제너럴하게 사용하진 않지만 로봇이 어떤 것을 그립하는 그런 테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PPT를 이걸 빨리 만드느라고 번역도 안 돼 있는데 힘이나 토크 같은 것도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이제 ROS랑 상호작용이 된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이나 서랍 같은 것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로봇이 이제 정밀한 손이 되게 힘든 분야잖아요. 저도 AI를 이용해서 손을 만드는 걸 해봤었는데 사실 손이 굉장히 힘든 분야인데 그것을 타겟팅해서 로봇에게 어떤 테스트를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유명한 게 아이 깁슨이라고 이제 스탠포드에서 만든 건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뮬레이션인 이유는 스페이셜 AI에서 굉장히 유명한 페이페이리 교수님이 랩실에서 나온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이후에 좀 범용적으로 쓰이는 시뮬레이션이 없었는데 아이 깁슨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픈 소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깁슨도 되게 유명한 시뮬레이션이고요. 이거를 보시면은 좀 조잡합니다. 이 블렛 물리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아마 유니티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지 않아서 이걸 갖고 왔는데 위에 사피엔에서 한 것처럼 어떤 문을 연다든지 그런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픈소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페이페이리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동력학적 특성 제가 놀란 건 이제 뭐 조인트에 있는 구성이라든지 가속도, 속도, 자세 이런 거를 제공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온도나 습도 그리고 뭐 더러움과 깨끗한 것, 또 스위치를 온오프하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조작이 가능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거는 주로 카메라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깁슨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를 이용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용적인 시뮬레이션으로서 또 이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3D 월드, TDW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리얼심 베이스 시뮬레이터, 집이나 어떤 인도어 환경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는 좀 더 범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제너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이작 심이나 가제보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가제보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 너무 오래됐고 또 이제 제가 봤을 때 장점이 딥러닝 지원이 잘 안 되고 또 이제 물질이 부딪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물리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이 조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제너럴한 시뮬레이터의 조건이라고 하면 뭐 ROS도 지원이 되고 오픈소스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들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이제 가제보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이 조금 미흡하고 딥러닝 지원이 살짝 미흡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다 아이작심을 이용을 하는 추세이지만 개인 이용자의 경우에는 좀 제한된 기능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기업 이용자의 경우에는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쓸 수는 없는 시뮬레이션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대놓고 그냥 물리 시뮬레이션을 아예 타겟으로 해서 픽사랑 좀 손을 잡고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딥러닝도 잘 되고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거의 다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제너럴 시뮬레이션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제가 특징적으로 갖고 온 거는 요즘에 로보틱스에서는 강화학습을 이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대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화학습을 이용할 때는 뭐 이런 아이작심이나 가제보를 이용한다기보다는 강화학습에 특화된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제보 대신에 파이썬이 지원이 되는 파이블렛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한다든지,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한다든지, 파이블렛은 밑에서도 나왔지만 블렛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파이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도 지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로보틱스 관련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주로 강화학습을 이용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강화학습을 이용을 하는 데는 뭐 이런 조잡한 시뮬레이션도 있겠지만, 그 위에는 아이작 심이었잖아요. 아이작 심처럼 아이작 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아이작 짐에서 강화학습을 수천 개의 에이전트를 패러렐하게 컴퓨팅을 하는 것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짐이 강화학습용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블렛도 있고 또 이제 무조코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넣진 않았지만 그 오픈 AI에서 강화학습을 이용을 할 때 사용했던 시뮬레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지원이 되지만 유료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인기가 많이 없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너럴 시뮬레이션이나 강화학습용 시뮬레이션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드론을 이용을 할 때는 에어심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또 추가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더 많이 아실 테고, 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표로 하나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표인데요.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TTW, MIT에서 만든 이 시뮬레이션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고, 3D 에셋 지원 안 된 메타소스 같은 것도 있는데, 네, 뭐 멀티 에이전트, 물리도 훌륭하게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네, 마지막에 표 있잖아요. 아, 네네네. 지금 뭐 출시 연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넘버 오브 씬, 뭐 컨티뉴어스 액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이게 왜 중요한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직접 한 건 아니고, 제가 참고한 서베이 논문에 있는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넘버 오브 씬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할 때 한 가지 환경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 씬들이 시뮬레이션에서 제공이 되면 좋을 텐데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어떤 장면이 개수가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씬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환경에서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않고도 제공이 되는 씬들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컨티뉴어스 액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좀 의미가 좀 불분명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에이전트의 액션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씬이 전환될 때 좀 컨티뉴어스 하다는 것인지가 좀 불분명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혹시 뒤에도 비슷한 걸까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에셋은 이제 3차원 물체가 제공이 되는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제 오브젝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ROS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그 물체의 속도나 가속도, 뭐 위치, 자세 같은 정보가 이제 제공이 되는지를 의미를 한 거고, 이제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그뭐 인바디드 AI나 에이전트를 시뮬레이션에서 지원이 되는지를 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메타포트 3D 같은 경우에는 멀티 에이전트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에이전트를 시뮬레이션에서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물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할 수 있는지의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물리적으로 어떤 충돌이나 이런 상호작용을 했을 때 사실과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리 엔진 같은 것도 이제 좀 기본 옵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잠깐 뭐 일이 터져가지고 잠깐 다녀왔는데요. 상희님 거 초반에 너무 재밌게 보다가 중간에 잠깐 나가 가시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레코딩을 따로. 상희님 마이크가 안 켜있으시지만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오늘은 좀 가볍게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따봉 올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지금 뭐 Q&A에 올라온 내용들도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